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선민 부연구원입니다. 저희 이번 세션 7에서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 튜토리얼 세션을 맡았습니다. 제가 이번이 총 3번째 KR IGF 참석인데 이렇게 외롭게 혼자 패널로 들어와 보기는 처음이네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GDC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심의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GDC에 대해서 작년부터 뭐 국제적으로 계속 논의가 되어 왔고 그 전부터 있었지만, 그러니까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참석은 꾸준히 해왔지만 그런 시민사회 협의나 그런 차원에서 사실 국내는 좀 관심도를 많이 가지지 못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GDC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라고 이번 9월에 유엔에서 있는 미래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그 모두를 위한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안전한 디지털 미래를 위한 공유 원칙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는 보셨을 텐데 도대체 GDC가 뭐냐 이런 그 의문점을 가진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이 글로벌 GDC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유엔 차원의 글로벌 디지털 협력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조금의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2000년대에 그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전 세계적으로 빈곤을 퇴치하자라고 해서 MDG가 채택이 됐고, 크게 일단 개요만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런 MDG를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ICT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정보사회 정상회의가 2003년, 2005년에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서 ICT가 글로벌 빈곤 퇴치와 국제사회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 그리고 실천 계획, 이런 것들이 여기서 채택이 됐고, 그것들이 쭉 이행이 되어 오면서 2015년에 그렇다면 지난 10년 동안 어떤 발전이 이루어졌나에 대한 이행 점검이 이루어졌었고요. 2025년이 그 UCIS가 시행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고, 그때 다시 어떤 우리가 글로벌 차원의 어떤 노력을 해야 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점검이 한 번 더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위시스 논의에서 인터넷 가버넌스가 굉장히 핫 이슈가 되면서 인터넷 가버넌스에서 다자 이해관계자 참여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나온 게 인터넷 가버넌스 포럼이고요. 이 인터넷 가버넌스 포럼이 2005년부터 지속이 되다가 2015년에도 향후 10년에 대해서 원래는 10년 단위였다가 2015년 위시스 플러스 10에서 다시 한번 향후 10년 동안 IGF를 지속하자라고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2025년에도 IGF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별 이견 없이 합의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MDG 이후에 또 한 번의 국제사회가 국제사회 발전을 위해서 채택한 목표가 있는데, 그게 바로 SDG입니다. 네. 제가 위시스 타임라인을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을 아까 좀 드렸는데, 사실 이 위시스는 ITU라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유엔의 ICT 전문기구인 그 ITU가 4년마다 개최되는 그 총회, 가장 큰 총회라고 볼 수 있는 정권회의에서 이 글로벌 협력을 위한 ICT의 중요성에 대한 그런 국제사회 리마인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결의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의가 1998년에 채택이 됐고, 그걸 중심으로 이제 유엔에서도 유엔 총회 결의가 있었고, 그리고 2003년, 2005년 이렇게 정보사회 정상회의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회의에서는 제네바에서 2003년에 개최가 됐었는데, 1차 회의에서는 그런 제네바 원칙 선언이 채택이 됐고, 플랜 오브 액션이라고 행동 계획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주요하게 얘기한 것들은 다 정보사회 발전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ICT가 원칙적으로 행동해야 되고, 이런 거에서 각국 정부들, 국제기구들, 그리고 시민사회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정보사회 정상회의 2차가 개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위시스 1차에서 채택되었던 선언과 액션 플랜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 계획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때도 뭐 인터넷 가버넌스, 사이버 보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인터넷 가버넌스 자체가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졌나에 또 그거는 또 다른 하나의 그 세션이 돼야 되는 거라서 그 부분은 일단은 지나를 가고, 그래서 이 위시스에 대한 그런 여러 실천 계획들이 계속
이행이 되는데 그건 국가 차원의 노력도 있고 그리고 그런 액션 라인별로 국제기구들이 각각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U 같은 경우도 정보통신 인프라 그리고 ICT 이용에 있어서의 신뢰성 및 보안 구축 그리고 Enabling Environment 그리고 ICT 어플리케이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각 회원국들이랑 시민사회 그리고 국제기구들이 모두 모여서 그러면 매년 어떤 노력을 위시스 이행을 해서 했느냐에 대한 결과 점검을 하는 게 위시스 포럼입니다. 그래서 위시스 포럼이 매년 개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새천년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제 15년간 ICT 부분이 굉장히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해왔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그래서 2015년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채택될 때도 당연히 ICT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거니라고 그런 가정을 했었는데 이때 좀 17가지 목표 전체에서 ICT에 대한 논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ICT가 독자적으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뒤늦게 ITU나 이런 국제기구와 회원국들이 우려를 표명을 하면서 비록 그 2015년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ICT가 별도의 목표로 채택을 되지는 않았지만 이 SDG 이행 자체를 위해서는 ICT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걸 UN 총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긴밀하게 협력을 해 나가야 된다. 전반적으로 ICT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같이 의견을 같이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2023년 매년 이제 SDG 이행에 대해서 보고가 나오고 있는데 2023년 유엔의 SDG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SDG 전체 세부 목표 169개 중에서 140개에 대한 이행 점검을 했는데 이 중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정상 궤도에 있는 게 단 12%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50%는 미미하지만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그중 30%는 아예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유엔이 이런 거에 있어서 그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유엔 사무총장은 지속적으로 2030 SDG 달성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중요하다라는 걸 계속 강조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그 유엔 75차 유엔 총회에서 앞으로 유엔 창립 75주년을 기념하면서 앞으로 SDG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유엔 75주년 기념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12가지 실천 과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뭐 포용, 지구환경 보호, 뭐 그리고 여성 성차별을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신뢰를 구축해야 된다. 디지털 협력을 증진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이 선언문이 나오기 전에 이 배경을 조금 더 보면 사실 유엔 사무총장 차원에서 디지털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기조 아래 고위급 패널을 2018년에 설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위급 패널들이 논의를 계속 지속해 왔고 디지털 협력 로드맵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 유엔 75주년 기념 선언문도 이 디지털 협력 로드맵 차원에서 나온 얘기고 여기서 보면은 글로벌 연결성, 디지털 공공재, 디지털 포용성 그리고 뭐 디지털 역량 강화, 인권 이런 얘기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그 우리의 공동 의제라는 Our Common Agenda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 OCA가 나오게 된 게 75년 그 유엔 선언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이행을 할 거냐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이 OCA가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글로벌 노력을 다시 활성화하고 뭐 인터넷 연결이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다자주의의 틀을 더 발전시켜서 나가서 미래에 적합한 논의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글로벌 함의를 여기서 가지고 왔고 그 중에서 사무총장이 또 다시 한번 그 국제적인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2024년에 미래 정상회의를 개최하자라고 이렇게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 정상회의는 2024년 9월 22일, 23일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솔루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와 그런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그런 좀 더 행동 지향적이고 간결한 결과 문서를 채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보면 지금 ICT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속 가능한 개발과 그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국제 평화 안보, 그리고 과학기술 및 혁신과 디지털 협력, 그리고 청소년과 미래세대, 글로벌 가버넌스 이렇게 다섯 개의 챕터가 이 그 결과 문서에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는 여기서 부속서의 하나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랑 미래를 위한 선언 이 두 가지가 그 팩트 포 퓨처의 그 미래 정상의 결과 문서의 부속서로 채택이 될 예정입니다.
이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가 사실 그래서 미래 정상회의를 위한 준비 그룹이 있고, 그리고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 그룹이 있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한 선언을 위한 준비 그룹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준비 그룹들이 이 미래 정상회의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디지털 컴팩트 GDC를 보면 이 UN 결의를 통해서 현재 그 공동 조정자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공동 조정자들을 통해서 작년부터 이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회원국을 위한 회원국과 그 비공식 협의가 있었고,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을 통한 비공식 협의도 진행을 했고, 그걸 통해서 사무총장이 정책 브리핑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주제별 심화 논의가 또 계속 이루어졌었고, 이렇게 계속 국제사회 차원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거에서 정부 차원에서는 계속 참여를 해왔었고요. 그리고 그 협의 결과를 원래 발표해서 원래는 이 GDC 초안이 작년 연말에 나오기로 했었는데, 그 연말에 나오지는 못하고 이번 2월에 1차 초안이 나왔고, 그리고 그 5월에 다시 2차 초안이 나온 상황입니다. 네. 작년 5월에 발표된 사무총장 정책 보고서에 보면은 GDC의 이슈가 이렇게 한 8가지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논쟁이 많이 됐었던 거는 디지털 연결과 역량 강화, 여기는 뭐 국제사회 함의가 있는데, 사무총장이 이 디지털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기술계를 그 시민사회에서 별도로 기술계가 원래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위시스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국가, 국제기구, 그리고 시민사회 이렇게 하면서 그 기술계를 빼버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술계에서의 되게 우려가 많이 표출이 됐었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인터넷 파편화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인터넷 파편화를 방지해야 된다는 그런 인터넷 소사이어티의 발언이나 그런 인터넷계 그 우려를 많이 산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슈 페이퍼에서 사무총장이 UN 기반의 AI 국제기구를 설립하겠다, 이런 걸 제시하면서 또 그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의 굉장히 반발을 많이 샀었던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뭐 다 여기 일일이 명시를 하지 못한 거는 이게 아직 협상 중인 문서들이고, 그리고 대외비인 것들도 많고, 그리고 뭐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그 나라 대표들을 통해서 파악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사실 PPT에는 담지는 않았고,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023년 이런 논의가 지속이 되면서 2023년 9월 1일에 그 GDC 공동 조정자인 스웨덴과 르완다가 이 이슈 페이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국제사회에서 AI 거버넌스 이슈가 GDC에서 굉장한 메인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UN 차원의 그 인공지능 관련 상설 국제기구 설립 논의는 회원국들이 너무나 회의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무산이 됐고, 그리고 차선책으로 2023년 10월에 UN 사무총장에 대한 AI 고위급 자문그룹이 설립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200명이 원서를 냈었고, 그중에서 33명이 그 고위급 자문그룹으로 최종 선택이 됐는데, 한국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UN 차원의 상설 국제기구는 아니지만 사무총장에게 인공지능 가버넌스에 대해서 이런 자문을 줄 수 있는 그룹이 됐고, 그분들이 지금 중간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 최종적으로 어떤 가버넌스가 적합할지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그 미래 정상회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5월 사무총장 이슈 페이퍼 때문에 제기된 문제를 인식해서 그런지 공동 조정자들이 그 회원국 외에도 UN 기구, 기술 커뮤니티, 학계, 민간 부문, 모든 시민사회, 그리고 청년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포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 기존 포럼, 위시스나 IGF와 뭐 GDC가 중복되진 않아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거를 충분히 이해했다라는 점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데이터 보호나 가버넌스에 대해서는 지역이나 국가적 접근 방식도 중요하지만 또 원칙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가 뭐 인터넷 표준이랑 프로토콜 관련해서 상호 운용 가능한 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터넷 파편화를 피하고 이렇게 상호 운용 가능한 인터넷 표준 그리고 프로토콜이 중요하다라는 점들을 이 공동 조정자들이 다시 한번 주지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인터넷 가버넌스 포럼이 인터넷 가버넌스 차원의 논의를 주도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돼야 된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서도 다시 주지를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뭐 디지털 격차 해소 이런 중요성은 모두의 거의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동 조정자들의 이슈 페이퍼 발표 내용이 글로벌 GDC 초안에 1차 초안에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에서는 이 GDC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모두를 위한 포괄적이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안심되는 디지털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어떤 국제사회 공약과 그리고 이런 걸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된다라는 내용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GDC의 5대 목표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전반의 진전을 가속화하자라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로의 편입 기회를 확대하자. 여기는 디지털 경제 얘기인데 디지털 경제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포용적이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안심되는 디지털 공간을 조성하자. 여기는 지금 여러 가지 논쟁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공평한 국제 데이터 가버넌스, 그리고 인공지능 이 얘기들이 지금 5대 목표로 제시가 됐고 그 아래 각각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GDC 이행을 위해서 방향성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포용성, 개발 중심적, 그리고 인권을 기반하고 양성평등, 그리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 그리고 접근성 및 상호 운영성이 중요하다. 책임과 의무, 그리고 혁신 친화적이면서 다자 이해관계에 참여가 중요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라는 게 그 핵심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연결성은 2030년까지 아직 연결되지 않은 26억 명을 인터넷에 연결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들이 합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목표 두 번째 디지털 경제로의 편입 기회라는 게 지금 여기에 그 좀 민감한 이슈인 디지털 기술 이전 관련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테크놀로지 트랜스퍼는 그 발런터리한 베이스에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게 근거해서 필요한 경우에 기술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G77은 기술 이전, 개도국으로의 기술 이전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이 좀 논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중국하고 뭐 러시아, 중국 그리고 G77의 기본적인 입장은 시민사회도 중요하지만 이런 플랫폼 자체는 국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좀 서방국하고 약간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 이 GDC 전반적인 지지를 표명을 했고, 그리고 특히나 디지털 연결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뭐 디지털 자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지지를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를 사이버 위협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 표준을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서 데이터 보호법을 지지한다라고도 명시를 했고, 그리고 뭐 디지털 영역에서 인권 보호가 중요하고, 그리고 기술 발전을 장려하지만 잠재적 위험을 해결하는 균형 잡힌 규제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글로벌 협력과 거버넌스가 중요하고 우리는 시민사회 다자 이해 관계자 접근 방식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소사이어티 같은 경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터넷 파편화 얘기가 사무총장 보고서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인터넷 파편화는 방지해야 된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해왔고, 이번에 1차, 2차 그러니까 리비전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초안에서 그 사무총장이 이 AI 국제기구는 포기를 했지만 AI 관련해서 뉴욕에 UN 중심의 사무소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고, 근데 이 부분도 사실 뭐 ITU나 유네스코 같은 AI에 대해서 지금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 그쪽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게 뉴욕 중심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이미 뭐 ITU 같은 경우에는 AI for Good이라고 해서 그 전 세계 뭐 국가뿐만 아니라 뭐 학계 그리고 저명한 인사들이 참여해서 AI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는 그런 서밋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틀을 활용해야 되고 중복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사무총장이 지금 이 GDC는 좋지만 이거를 이행하기 위해서 재정 메커니즘을 따로 만들어서 뭐 거의 몇 조에 가까운 그 금액을 모금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국제사회 발전 기금은 여러 유엔국에 이미 흩어져
펼쳐져 있고, 그리고 그런 기존의 기금들을 더 강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정 메커니즘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국제사회의 입장이고, 사실 이걸 이행하기 위해서의 그 비용 분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좀 회원국들 간의 입장 차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1차 초안에서 위시스, 그러니까 ICF에 대해서는 인식이 되어 있는 반면에 그 아까 말씀드린 정보사회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그 ICT를 활용한 그 기존의 발전 틀에 대해서 위시스 포럼이라고 해서 매년 그 이행 점검을 하고 있고, 위시스 액션 라인이 계속 이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GDC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포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거의 다 GDC가 하고자 하는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싱가포르, 미국, 그리고 호주, 캐나다 이런 회원국들과 ITU, 유네스코는 위시스 플러스 20라고 2015년에 그 리뷰 과정과 이 GDC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된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추가로 반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초안에 비해서 그 2차 초안에서는 조금 AI 얘기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기존의 글로벌 메커니즘을 활용을 하고 기존의 포럼과의 중복성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주지를 하고, 그리고 기존 펀드를 활용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유엔이 지금 그 기술 특사가 있는데, 뉴욕 본부에 그 기술 특사를 중심으로 한 AI 관련 논의는 주도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다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지금 그게 많지 않는데,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지금 제가 이게 지금 초안은 이거는 1차 초안이었고 2차 초안이 나오면서 조금 더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목표 1에 대해서는 거의 변경된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목표 2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술 이전이 이 1차 초안에서는 기술 이전이 자발적, 그러니까 발룬터리라는 용어가 들어갔었는데, 이제 2차 초안에서는 기술 이전이 약간 중국 중심 입장으로 다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초안 논의에는 그 부분이 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디지털 변혁을 위한 국제 지역 국가 차원 노력 강화 이런 내용들이 목표 2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목표 3에서는 그 인권, 인터넷 가버넌스, 디지털 신뢰 안전, 그리고 정보 무결성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IGF의 역할에 대한 거는 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인지가 되고 있지만 위시스는 조금 더 추가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그 디지털 신뢰와 안전 관련해서는 온라인 공간 조성에 대해서 사실 국가들의 입장이 많이 입장차가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보 무결성에 대해서도 뭐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겠다라는 이해도는 같이 하고 있지만, 그 어떤 시간에 가버넌스를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차가 좀 여전히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목표 4 관련해서도 지금 2차 초안까지 나왔지만 사실 여기도 아직 좀 국경 간 데이터, 그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을 어떻게 촉진할 거냐, 그리고 데이터 흐름을 촉진을 하면서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AI 가버넌스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까지 여전히 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기존의 국제과학 신기술에 대한 AI나 신기술에 대한 국제과학 패널도 설립을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연락 그룹을 설립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 GDC가 채택이 되고 나면 채택이 끝이 아니라 이제 이행이 중요한데, 그 이행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국가 지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 모든 이해 관계자가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뭐 위시스를 기반으로 GDC 이행을 지원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만 들어가 있고 그게 본문에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우려를 표명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네, 인터넷 가버넌스 역할은 재확인됐고 의견이 반영돼 있습니다. 네. 이 정도고,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생 오서원입니다.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 5대 목표 중에 하나의 디지털 경제로의 편입 기회를 확대할 것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스토리를 더 듣고 싶어서요. 어떤 기술 이전 논쟁도 있고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고 어떤 입장을 취해서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혹시 아시고 계시는 게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기서 일단 원칙을 제시하고 거기서 공약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어쨌든 디지털 기술의 공평하고 그러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모두가 공평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디지털 변혁을 위한 정책, 법률, 규제 환경 조성에 국제사회가 도와야 된다, 개도국들을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 촉진이 필요한데 특히나 여성이나 뭐 청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 이행 방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 이전이 자발적이어야 되냐라는 부분에 얘기가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사이버 보안 표준 얘기도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구축하려면 결과적으로는 사이버 보안이나 표준 개발이 필요하고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같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아까 이렇게 발표를 하시면서 뭐랄까 이 보완이 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완. 그러니까 이 공개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 네네네. 네. 근데 이 국제적인 어떤 논의 과정인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그렇게 보완으로 처리되는 그런 부분인지 일단 하나 궁금하고, 또 하나는 요 GDC 요 초안을 작성하는 초안 그룹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고,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이 GDC에 어떤 의견을 내려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제가 앞서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시민사회나 이런 모든 뭐 학술 기술계가 다 의견을 표명할 수 있었던 기회는 사실 작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되면서 이 보안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게 지금 처음 시작은 저희가 두 국가를 조정자로 결정을 하면서 이제 의견 청취를 했고, 다양한 의견 청취 지금 보시면 2023년에 다 그런 의견 청취 과정이 있었고, 이 의견 청취 과정을 통해서 이 조정자들이 초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국 캐람을 했고, 근데 아시다시피 유엔에서 회원국의 논의 과정은 또 클로즈드 세션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거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 과정들은 좀 제가 뭐 정확하게 어느 나라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기 민감한 부분도 있어서 이게 여기에 명신하지 않았지만 설명을 드린다는 얘기였고, 그리고 사실 지난주에 또 시민사회 의견 청취가 한 번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아직까지 시민사회의 의견이 전달이 되지 않았고, 근데 지금 2차까지 초안이 나왔고 이제 3차, 4차까지 회원국 협상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만약에 우리가 시민사회로서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외교부가 사실 정부 부처들의 의견을 회람을 해서 한국 입장을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시민사회로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반드시 반영된다고는 보장을 할 수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글로벌하게 각 스테이크홀더별 의견 청취도 하고, 그다음에 각 국가의 의견 청취도 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진행이 네, 근데 스테이크홀더를 통한 의견 청취가 먼저 이루어졌고, 이제 그걸 통해 나온 초안으로 이제 국가 간의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아까 위시스가 반영이 안 됐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 작년 교토에서 열린 IGF 때는 여기에 인풋을 하기 위한 도큐멘트가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이번 위시스 포럼에서도 하이 레벨에서 이걸 논의가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위시스 차원에서 아직 결과물이 여기 인풋이 안 됐다는 뜻인 건지, 아니면은 모든 이해 당사자들 과정 내용이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인지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미래 서밋
말고 그다음에 위시스 플러스 20 지금 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위시스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물론 여기에 많이 반영이 되고 그런 모멘텀이나 레퍼런스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시스 차원에서의 이 GDC라든가 미래 정상회의와 연계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위시스가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국제사 입장을 말씀하신 대로 작년 IGF 올해 위시스 포럼에서 그 위시스 이해 당사자들 간에는 그 이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초안을 제출한 그 GDC 공동 조정자들이 제출한 리비전에 보면 이 초안에 보면 초안도 그렇고 2차 초안도 그렇고 거기에는 그러니까 위시스와 협력한다라는 내용이 짧게 들어가 있지만 SDG 같은 경우는 각 항목마다 이게 SDG 어떤 목표와 연계되는지를 매칭을 시켰는데 위시스 같은 경우는 위시스와 협력한다라는 한 줄로 들어가 있고 이 위시스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연계돼 있고 어떻게 협력을 해나갈다라는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일부 회원국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 게 그 위시스 플러스 20 같은 경우는 지금 ITU랑 유네스코가 그 위시스 플러스 20 리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 UN 차원에서 준비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채택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GDC 채택 이후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반영할 건지에 대해서도 지금 국제사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1차적인 건 2025년에 위시스 플러스 20도 물론 뭐 결과 문서가 나오겠죠. 그럼 그거를 UN 총회에서 채택을 할 테니까 그때 다시 GDC랑 협상을 하자라는 건데 그 전에라도 이렇게 위시스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올해 UN 총회에 ITU 차원의 위시스 작업반이 있습니다. 위시스 SDG 작업반이 있는데 그쪽에서 문서를 준비를 하자라는 내용도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그 외에도 사실 위시스가 이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년 UN 총회에 결과가 제출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 리비전의 그 초안에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 얘기고요. 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이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저희 튜토리얼은 다른 두 분이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